박사님, 제가 네,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네,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지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많거든요.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디님 말씀처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대부분은 겉으로는 그냥 괜찮아 했지만 내 마음속은 편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지속되면서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반복된 습관으로 인해서 결정적일 때 나의 감정이 상당히 무시당했거나 좋지 않았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갈등이 증폭되고 또 오래되면 또 때에 따라서 뭐 간혹 불가피하게 사건이 뭐 이어지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네. 요즘에 한참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살인 사건도 나타나고 네. 폭력적인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화를 내가 다스리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나의 스스로의 자제를 할 수가 있고 제어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예. 대부분 내 자신에게 감정이 쌓여서 예, 너무 이렇게 넘쳐가지고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로 화를 낸다라기보다는 욱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대부분 참지 마시고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자기 자신을 자각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더 쉽게 표현드리자면 오늘 내가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아. 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걸어오거나 좀 급하게 뭐 부인, 남편, 혹은 아이, 혹은 친구, 직장 동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도 나 한 10분만 있다가 말하고 싶다. 예를 들자면 또 하나는 그래 친구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라면 내가 친구였다면 나는 그 상황에서 화내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한 말로 이야기해 주길 바랬어.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내가 너무 많이 속상하고 네. 힘들었어. 음, 너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아이 메시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네. 네.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욱하는 감정을 참지를 못하고 주체를 못해서 네.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지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게 본인 스스로의 어떤 감정을 주체하거나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단련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요? 네,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어로 하는 거거든요.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났어가 아니라 너가 혹은 친구가 혹은 당신이 나였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의 감정,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네. 자기 자신이. 예. 근데 그 말을 조금 더 다운시켜서 바꾸어 보면 그것이 조금 전에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 10살짜리가 있고 중학교 15살짜리가 있고 또 청년 30살 된 청장년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중장년 뭐 50세 혹은 65세, 70세가 있다고 한다면 각자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내 자신이 욱하는 걸 참지 못해. 어떤 때 나는 그 아내하고 혹은 남편하고 혹은 동생하고 친구하고 애인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표현됐어. 정말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몰라라고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가족 간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족 안에서 의사소통을 배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집에 문화가 있지요. 네. 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부부싸움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갈등 해결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고 자녀들은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굳어져서 반복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는 내 아내임에도 틀림없는데 큰 화를 낼 수 있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내가 나 자신도 감당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감정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고무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죠. 네. 적절한 바람이 들어가 있다면 풍선이 터지지 않고 오래 유지되지만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죠. 그렇죠. 네. 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사람은 살아 숨쉬는 인간적인 존재로서 감정을 가진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내 감정을 무시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한다고 해도 우리 각 사람의 그 심장, 그 마음속 안에는 감정이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감정을 살아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계속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은 굉장히 싫어하고 별로 그렇죠. 기분이 안 좋겠죠. 예, 그러죠. 직장에서 보면 직장 동료도 저분은 상당히 냉혈 인간이다, 이런 말을 간혹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감정을 못 느끼지만 사실은 상처가 되게 많이 받은 분이죠. 예.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없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 네. 근데 그 감정에 손상을 입다 보니까 내 감정을 내 스스로 내가 좀 달래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너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칭찬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듣다 보면, 좋은 말을 들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사람도 기분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비난만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을 때 그것을 느끼는 본인 자신들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하루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아침에 깨어나서 5분,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5분이라도 내 자신이 오늘 어땠는지 좀 툴툴 털어버리고 주무실 때는 기쁘게 잠을 자고, 또다시 일어나서는 내가 오늘 하늘이 맑구나, 바람도 부네, 꽃도 있네, 이렇게 좀 느끼는 훈련도 필요해요. 잠깐만이라도 명상을 할 수 있는, 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내가 어땠지,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단 5분 정도의 명상이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네.